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나를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 서울의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그다음에 용산을 지나서 강변북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전거 오, 대행진을 하고 왔습니다. 오, 어 되게 신기했어요. 차가 다니는 곳인데 그거를 이제 다 막고 자전거로 다녔는데 너무 재밌었고 막 시원하고 오늘 날씨도 좋아 가지고 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신 엄청 힘드네요. 그렇겠네요.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 조금. 맞아요. 음, 샌님은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요즘 준비하고 있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 맥주 양조장들을 다니고 있는데 음. 그중 한 군데를 가면서 이번 주에는 파란 청보리밭을 보고 왔습니다. 음, 음. 뭔가 탁 트인 굉장히 넓은 밭이어가지고 음. 힐링이 좀 되더라고요. 바람에 음. 흔들리는 보리를 보는 게. 음. 양조장이 보리밭 사이에 있는 거였나요? 거기는 조금 독특하게 그 보리를 직접 키워서 그 보리로 맥주를 만드시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보리밭이 있었구나. 음, 맞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 보리밭 가면은 초록초록해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날씨도 너무 좋아 가지고 음, 5 월이 날씨의 여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날씨 좋아서 야외 활동 다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주입니다. 맞아요. 음. 이제 저도 이제 야외 활동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이제 저는 친구들이 이제 다들 멀리 살아 가지고 그 만나려면 인제 서로 오가는 이런 시간 때문에 1박 2일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서 이제 저는 당연하게 잠옷을 챙겼는데 제가 챙겨온 잠옷을 보고 친구들이 다들 "너는 그런 잠옷을 입고 자냐며." 깜짝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옷에 대해서 한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곳에서 나만 신경 쓰는 나만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나만 신경 쓰는 나만의 고집들입니다. 맞아요. 이게 나한테는 되게 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인데 음.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으면 깜짝 놀라는 음. 뭐 의외의 포인트, 집착하는 포인트 이런 맞아요. 고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음. 오늘 주제도 좀 흥미진진한데요. 에피타이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주제는 되게 오랜만에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막 건강검진 막 이래 가지고 음식하고 잘 안 어울리는 주제들이었는데 음, 오늘은 음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음식에 특히 막 "이런 날엔 이거, 이런 날씨엔 이거, 뭐 이런 기분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서 특이한 뭐 규칙, 고집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쵸? 예를 들어 음, 음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일날 다들 미역국 먹는데 자기는 미역국을 안 좋아하니까 꼭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라면에는 꼭 김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져 있는 법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만의 규칙, 음식에서 요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하나만의 규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음. 바로 버터, 간장, 닭구이와 비빔면입니다.
정말 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뉴다. 막 처음 보는 조합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좋아하는 메뉴여서 주말에 한 끼는 꼭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생소한 메뉴네요. 음 그쵸. 맞아요. 저는 요새 뭔가 왠진 모르겠는데 약간 국물 있는 라면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빔면으로 최애 라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메이커를 음.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진 않을 테지만 주말 아침에 이게 늦잠 자고 일어나면 이미 밥때를 넘겨서 일어나자마자 너무 배고프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뭘 음. 해 먹긴 좀 급하고 급하게 배고프고 이럴 때 '역시 라면이다.' 싶어 가지고 그럴 때 비빔면을 잘 해 먹는데 또 비빔면만 먹으면 너무 또 탄수화물이잖아요. 음. 탄수화물만이잖아요. 그래서 '아 단백질도 필요하고 식이섬유도 필요하지.' 싶어 가지고 닭구이를 같이 합니다. '요리가 좀 복잡해졌네.'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실은 저희 집에는 항상 그 닭고기랑 야채가 이렇게 1 인분으로 함께 닭볶음 이렇게 할 수 있게 밀프렙 되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해동해서 볶으면 혹은 구우면 되는 거여 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빠르고 간편한 메뉴여서 잘 해 먹습니다. 그냥 버터랑 간장 넣고 밀프렙 해둔 닭구이랑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비빔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영양도 골고루 음. 챙길 수 있는 그치만 다이어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메뉴가 완성이 됩니다. 주말이니까 뭐 일탈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음. 근데 주말에 비빔라면 루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음. 뭐 이런 발견을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랑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음. 진짜 저는 처음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맞아요. 어. 들고 저는 라면 종종 먹지만 진짜 안 먹는 라면이 비빔라면 종류거든요. 음. 오늘 주제에 딱 맞게 이런 '진짜 그렇다고?' 이런 신기한 루틴, 습관, 고집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지금 새님 "비빔라면 안 먹는다." 그래서 "어 그래?" 라고 저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네요. 역시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버터 간장 닭구이 이게 쪼끔 '느끼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비빔면의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술은 상큼한 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니모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통주 중에 하나죠. 제주 귤을 이미지한 전통주입니다. 귤피가 들어가 있는 음. 약주인데요. 어 단 술을 좋아하는 제 입맛에는 별로 달진 않아요. 음. 어. 그다음에 시트러스 향이 쪼끔 은은하게 너무 막 귤귤하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풍겨 가지고 이렇게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술일 것 같아서 오늘의 곁들이는 술로 준비해 봤습니다. 상큼하고 씁쓸하고 이런 알코올 향이 비빔면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닭구이의 그 기름진 맛을 잡아 주기도 할 것 음. 같아서 오늘의 메뉴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좋습니다. 음. 메인으로 넘어가서 그럼 본격적으로 나만 신경 쓰는 나만의 고집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잠옷 얘기를 하다가였잖아요. 그래서 음. 저의 잠옷에 대한 고집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실은 잠옷 이렇게 얘기하면 입다 늘어난 티, 밖에서는 이제 안 입는 티 이런 걸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저는 이게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물론 그것도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잠옷의 그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그 앞에 단추가 있어 가지고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잠옷의 형태가 항상 동일합니다. 그 파자마 형태의 잠옷이 많고요. 음. 그냥 티셔츠를 잠옷으로 하면 위로 입고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씻고 나면 막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막 그냥 그렇게 티셔츠를 그냥 이렇게 머리로 껴서 입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막 이래 가지고 단추가 없으면 좀 옷 입고 벗기 이게 조금 힘들어서 저는 '무조건 단추가 있어야 한다, 잠옷에는.' 이게 저의 고집입니다. 음. 어 그다음에 여름 잠옷에 대한 고집도 있는데 이야기해 해도 되나요? 할게요. 길어지고 있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름 잠옷도 저는 그 다른 분들은 나시, 소매가 없는 나시 형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음. 또 어깨에 맨살이 나와 있으면 여름에도 시원한 걸 넘어서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음. 딴 데는 괜찮은데 어깨가 나와 있으면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다가 추워 가지고 막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막 얼굴까지 막 이불 덮고 자고 막 이런 일이 많았어 가지고 '여름에도 꼭 소매 있는 잠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또 저의 잠옷에 대한 철칙입니다. 음. 근데 이거 최근에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동료들이랑 그 음. 잠옷에 조건이 있어? 이것부터가 되게 저 사람 되게 특이하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 남다른 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진짜 저도 이 대화를 뭐 잠깐이지만 나누면서 하나님하고도 그렇고 그 동료들이랑도 그랬는데 와 진짜 새로운 걸 알게 됐네. 이런 생각이 좀 음. 많이 드는 음. 대화 주제이기도 하고 음. 사실 뭐 남의 잠옷 취향을 저희가 알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진짜 잠옷 얘기만 해도 막 음. 30분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때도 막 서로를 이해 못하는 네? 막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 주제는 아니지만 일부러 꺼내서 얘기하다 보면 음. 의외로 되게 신나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음. 같아요. 역시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 듣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이게 막 진짜 남들은 신경을 진짜 하나도 안 쓰는 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이런 얘기 듣는 거 재밌더라고요. 음. 또 뭐 누군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나도 신경 한번 써 볼까?' 싶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남들이 '굳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나를 남들과 차별화하는 부분이고 개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서로의 개성을 알 수 있는 대화 주제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정말 개인적인 얘기여 가지고 이런 얘기 듣는 거 당연히 재밌고 방금 새님 얘기한 것처럼 막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하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 나만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희가 습관, 루틴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약간 이 나만의 고집과 습관 이거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습관은 나의 행동에 대한 얘기라면 나만의 고집은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저의 그 잠옷 얘기처럼 물건을 고르는 기준일 수도 있겠죠. 음. 맞아요. 이제 그런 걸 신경 쓴다고? 아니면 뭐 그게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음. 사람마다 서로 되게 다른 꽂히는 포인트나 맞아요. 중요도나 기준 이런 걸로 오늘 채워볼 수 있겠네요. 음. 샘님은 어떠세요? 제가 잠옷 얘기했는데 잠옷 혹은 옷 이런 거 뭐 아니면 집에서 하는 뭐 나만의 고집, 규칙 이런 게 혹시 음. 있나요? 일단 이야기가 시작됐던 잠옷부터 좀 풀어보자면 저는 음. 사실 하나님처럼 막 단추가 있는 파자마 타입을 고집하거나 하지는 않고 음. 그리고 사실 그런 잠옷을 입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이것도 하나님을 보고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실제로 단추가 있는 잠옷들이 일부 있지만 음. 단추를 열고 닫으면서 입진 않거든요. 와 그냥 껴 놓고 그냥 위로 입어요? 네, 그냥 티셔츠와 오 똑같이 입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 '왜 굳이 이런 타입을 입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제가 이거 지난주에 팀원들이랑 이야기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잠옷에 단추 붙은 거 절대 용납을 못 한다." 이런 분들. 아.
뭐 이제 지퍼는 뭐 사실 잠옷에 지퍼가 있을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은 들어서 그쵸, 그건 그쵸. 모두가 그럴 것 같은데 뭐 단추 같은 경우는 걸리적거려서 싫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몸에 앞에 있는데 그게 왜 걸리적거리지?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좀 있었고 어. 그리고 그 잠옷이 아니라 실내복으로도 후드는 절대 안 입는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아. 막 이런 하나님이 주로 선호하신다고 했던 파자마는 보통 응. 단추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카라가 있는 게 맞아요. 대부분일 텐데 응. 카라도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분들 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외로 저는 잠옷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만의 고집이 있군요. 음. 어. 그래서 막 단추는 물론이고 목 뒤에 이제 후드나 카라가 싫은 게 그 목에 걸리적거리는 게 싫고 막 어. 그래서 어. 진짜 나만의 잠옷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막 음. 고생하고 음. 탐색하고 막 이러신 음. 경험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는 대화 주제인 것 같아요. 정말 어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 주제 없을 때 잠옷의 기준에 어,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진짜 정말, 정말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 가지고 맞아요. 정말 모를 일이니까 재밌는 것 음. 같습니다. 어. 이만큼 저는 잠옷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다만 저는 그 잠옷과 실내복을 구분한다라는 게 집 음. 안에서 똑같이 입는 옷이지만 잘 때 음. 입는 옷이랑 생활할 때 입는 옷이 다르다? 이게 음. 좀 고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보통 이제 그냥 외출복과 실내복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막 제가 잠옷과 실내복을 따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 잠옷이 실내복 아니야?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음. 분들도 있고 음. 근데 저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지 그리고 생활할 때 집에서 입는 옷은 밖에 나가진 않지만 뭐 일을 할 때도 입고 밥 먹을 때도 입고 이런데 결국 밖에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음. 저는 잠옷은 진짜 잘 때만 음. 입어요. 음. 근데 뭐 잠옷에 까다롭진 않아서 뭐 그냥 밖에서 못 입거나 얼룩지거나 늘어난 티셔츠 이런 것들을 주로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음. 나름의 기준으로 잠옷이 되거나 실내복이 되거나 이런 거 같고 음. 물론 세탁한 직후에는 뭐 잠옷으로 입던 애를 갑자기 오늘은 실내복으로 입을 때도 있는데 아. 그건 딱 빨아서 건조시킨 직후에나 그렇고 음. 그 중간에 이걸 바꿔서 막 실내복으로 입다가 그냥 이거 입고 자야지 막 이렇게는 절대 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옷이 아니면 침대에 아예 안 올라가거든요, 저는. 아. 네, 이게 저는 낮잠을 사실 안 자는 편이라 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은 없는데 막 진짜 진짜 너무 아파서 음. 잠을 못 자더라도 그냥 침대에 눕기라도 해야겠다 싶으면 음. 귀찮지만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대박. 아니면 이제 새 실내복을 꺼내서 입거나 어. 그만큼 뭔가 생활을 할 때 입은 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가는 게 좀 저한테는 약간 안 되는 기준인 것 어.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사실 잘 때까지 침대에 갈 일이 없긴 음. 하거든요. 음음.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짜 외출복을 입고도 그냥 침대에 막 올라가서 낮잠 자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정말 신기합니다. 그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잘 때 아니면 절대 안 눕는 사람과 시간 음, 있으면 무조건 눕는 사람. 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앉아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샘님이 전자고 저는 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재밌네요. 음, 특히 진짜 이 옷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그 확실한 기준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내가 잘 어울리는 컬러라든가 형태라든가 TPO에 맞는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 갈 때 입는 옷하고 쉬는 날 입는 옷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음, 어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이 보수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긴 옷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회사 갈 때 입는 옷은
긴 옷밖에 안 입는데 쉬는 날은 짧은 옷만 입는다. 뭐 이런 저만의 음,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아마 음, 자기 체형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어떠세요? 저는 색상 톤을 맞추려고 하는 게 습관인 것 같은데, 사실 아마 많이들 패션 때문에 음. 신경을 쓰시겠지만, 음. 막 이제 여러 색깔을 쓰지 마라. 패션 음. 테러리스트다. 이런 거는 너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말고 이제 포인트 컬러를 그날의 옷에 포인트 컬러가 있으면 음. 그거 이제 하나로 하되 음. 2개 정도로 그 포인트 컬러를 좀 강조하려고 톤을 맞춰서 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옷의 색상이 엄청 들쭉날쭉하거나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요. 음. 왜냐면 그 하나의 컬러로 2개의 아이템을 매치를 하려면 비슷한 색의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래야 많은 걸 사지 않고도 여러 조합으로 매치를 할 수 있고. 음. 예, 예를 들면 저한테 진짜 그래서 많은 컬러가 민트나 녹색이나 청색 계열. 그런 이렇게 계열. 어떻게 매치해도 서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계열 이런 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쵸? 예, 이런 게 진짜 많고, 그런 컬러가 뭐 티셔츠도 니트도 많고, 뭐 양말, 신발, 스카프 다 음. 비슷한 톤을 섞어서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 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새님 막 민트색, 파랑색 이런 양말도 신어요? 그럼요. 우와 진짜로? 아, 초록색이 조금 더 많아요. 파란색과 초록색? 우와 대단하다. 저는 양말은 하얀색, 까만색, 살색밖에 없어요. 저는 하얀 양말이 거의 없어요. 우와 그렇구나. 예, 하얀 양말이라도 그 진한 파란색이나 초록색에 무언가 배색이 들어가거나 이런 무늬가 있거나 이렇게? 예, 포인트가 많아서 그래서 진짜 하얀 양말이 필요할 때는 막 어. 빌려야 돼요. 온 집안을 찾아서 헤매야 돼요. 와 양말 하나에도 이렇게 다르군요. 음. 그러게요. 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예쁜 옷을 발견을 하더라도 음. 매치할 만한 다른 아이템이 없는 컬러다. 음. 이러면 저는 굳이 사실 안 사는 것 같아요. 뭐 아. 예를 들면 보라색이나 노란색 같은 건 어.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컬러도 아니라서 음. 이걸 사면 줄줄이 매치할 만한 아이템을 또 사야 될 것 아. 같은데 너무 낭비니까 음. 또 불필요한 거 덜 사고 물건을 좀 덜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 최대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무한하게 증식되는 이런 느낌이 조금 음.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제가 그런 형광이나 네온 컬러 같은 되게 과감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양말도 있고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런 과감한 컬러도 엄청나게 많은 어. 막 이런 편입니다. 어. 아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샘님은 그런 컬러를 다양한 아이템으로 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반대로 저는 예를 들어 옷으로만 컬러를 하고 정말 액세서리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아이템들 뭐 음, 신발이나 양말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는 진짜 정말 기본 컬러밖에 없거든요. 음, 그게 정말 다르다 싶네요. 음, 이거 역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선님을 보면서 이제 옆에서 보면서 '아 선님의 옷 스타일은 이렇지.'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걸 이거 말로 들으니까 굉장히 명확해지고 '아 역시 다들 나름의 고집이나 규칙이 반드시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재밌습니다. 오늘 재밌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제가 형광 색깔 티를 입고 같은 형광색의 양말을 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아마 그걸 목격한 분들은 제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옷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해 봤고요. 또 저는 그 집에 대해서도 확고한 기준을 계신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품을 고를 때는 우리 집 컨셉에 맞게 뭐 특정 색을 선호한다든가 뭐 특정 음, 컨셉을 선호한다든가 뭐 이런 게 당연히 다들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구를 들일 때 꼭 일정 높이 이상의 다리가 있는 걸 꼭 고르거든요.
로봇 음, 청소기가 저희 집은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로봇 청소기가 그 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떠 있는 가구를 반드시 고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붙어있는 바닥에 붙어있는 가구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음. 저의 나름의 고집인데요. 선생님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저는 특정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집과 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따뜻한 느낌의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하고, 어, 맞아요. 캐릭터 같은, 막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요런 거 집에 있는 거 좀 싫어해서, 음. 어, 특히 핑크색, 뭐 이런 음. 거 진짜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러세요. 이사, 이사할 때 가구를 사면서 그 가구점에서 서비스로 스틸 테이블을 하나, 티 테이블을 드릴게요. 이랬는데, 음. 컬러가 핑크색으로 온 거예요. 아. 되게 티타입으로 쓰기 좋은 디자인인데 음. 핑크색이어서 지금 창고에 유배 중이거든요, 3년째. 제가 이걸 날 잡아서 하얀색으로 다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음. 아직까지 방치 중이고. 음, 캐릭터도 제가 원하는 건 좀 깔끔한 음. 보습인데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자잘한 소품류, 막 무슨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 뭐 춘식이 이런 거 다 음. 서랍행입니다. 일단 받지도 않고 웬만하면 사진은 더더욱 않고 그렇죠. 뭐 동생이 가져온다 이러면 다 다시 어디 안 보이는데 넣어버리거나. 어? 네. 최대한 물건을 좀 적게 갖고 있자도 음. 있지만 일단 제자리에 그리고 물건은 다 안 보이는 곳에 다 제자리 수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음. 주의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생기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보여야 쓴다. 그쵸. 보여야 입는다. 음. 있으면 다 쓴다. 그래서 버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막 이러는데 저는 반대로 물건이 밖에 나와 있으면 거슬린다. 그리고 막 음. 자꾸 못 버리면 이거 다 있으면 쓴다 이러는데 저는 있으니까 쓰는 거지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강경하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대치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 진짜 안 써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옷도 그렇고 물건도 음. 그렇고, 근데 엄마가 지금 못 버리는 것 같다 이러면 제가 약간 몰래 숨겼다가 몇 주가 지나거나 아니면 뭐 계절 물건인데 막 네. 한 번 계절이 지났는데도 찾지 않으면 어. 그때 제가 이제 몰래 처분 버리는 저만의 루틴이 좀 생겼어요. 어. 맞아요. 저는 어머니랑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음, 무조건 좀 '보여야 쓴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편이고 특히 옷에 대해서는 진짜 무조건 보이는 곳에 걸어 둬야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옷장에 문도 안 달려 있고 음, 밖에서 보이게 달려 있고 그리고 어 저희 아까 옷에 대해서 옷의 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음, 어 옷을 정리할 때도 저도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해야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집에 대한 나만의 어 이렇게 '고집일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드네요. 음. 이렇게 막 버리지 않고 몰래 숨겼다가 버리는 새님 생각하니까 되게 귀엽네요. 어디에 숨기나요? 제 공간에 숨기죠. 서랍이나. 아. 음, 그다음에 저는 또 최근에 생긴 습관 규칙이 하나 있는데 '주방용품은 무조건 스테인리스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음, 이게 후라이팬은 코팅팬은 자주 교체해야 되잖아요. 코팅이 음, 벗겨지면 교체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게 되게 좀 환경에 안 좋은 혹은 낭비인 것 같고 그렇다고 무쇠, 철 이런 거 쓰자니 무겁고 관리도 너무 힘들고 뭐 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스테인리스에 정착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써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얘가 예열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음, 잘 음식들이 눌러붙잖아요. 음, 특히 계란 후라이 같은 거가 진짜 잘 눌러붙거든요. 음, 어어.
저도 아직도 그 깔끔하게 계란 후라이를 잘 하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 그 냄비 아니 후라이팬이랑 계란 후라이 나눠 먹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정말 평생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테인리스에 음, 정착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저 뭐 이런 뭐 국자 이런 집기들도 스테인리스가 가볍고 식세기에도 바로 들어가고 이래서 관리도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앞으로 교체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스테인리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 와, 저는 펜은 진짜, 음. 못 쓰겠더라고요. 맞아요. 코팅펜의 편리함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대단합니다. 맞아요. 저도 했다가 다시 코팅펜으로 돌아갔다 했다가 다시 코팅펜으로 음, 돌아갔다 이걸 좀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정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집에서의 고집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저희가 집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이다 보니까 음, 회사나 뭐 혹은 일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고집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일은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또 나만의 고집이 있으면 안 되나?' 싶다가도 이게 분명히 개인 공간도 존재하고 회사에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음, 들어서 뭐 '점심 먹고 꼭 커피를 마신다.'라든가 뭐 점심 먹고 난 후에는 꼭 산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나만의 규칙이 될 수 있겠죠. 음, 맞아요. 보통은 습관 정도? 음. 그냥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음. 정도의 규칙들일 것 같은데, 음. 하다 보면, 저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종종 관찰이 되는 것 같고, 뭐 음. 협업에 불편함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음. 예를 들면 문서를 쓰는 스타일이나 문서를 맞아요. 정리하는 뭐 이런 음. 약간 그런 특징들이 좀 있죠, 사람마다. 맞네요. 맞네요. 음, 문서를 쓰는 스타일도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 음, 맞네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음, 제작하는 것도 선생님마다 다 다르고 그쵸. 그런 것도 다 맞아요. 자기 자신의 규칙, 스타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저만의 그 퇴근 의식이 있어요. 저는 음,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긴 한데 컴퓨터를 끄고 이제 퇴근할 때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하고 키보드랑 마우스를 꼭 서랍에 넣고 나서야 퇴근을 합니다.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가 밖에 나와 있으면 전 퇴근한 게 아니에요. 그게 꼭 서랍에 어, 들어가서 안 보여야 네 퇴근을 '아 이 사람 퇴근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정도로 꼭 넣고 나서 퇴근을 합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해 가지고 일부러 막 서랍 살 때 마우스랑 키보드가 들어가는 크기로 따로 구비했을 정도니까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의식입니다. 음, 딱 그렇게 해서 딱 마우스 넣고 키보드까지 넣고 나면 '아 이제 퇴근.' 이런 느낌의 음, 의식이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 루틴 같은 거네요. 음. 음. 그렇네요. 진짜 루틴이 되겠어요. 이게 음. 서랍에 넣어둔다라는 건 출근하면 꺼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출퇴근 네. 루틴으로 딱 자리 잡은 것 같고, 저는 좀 비슷하게 그 노트북을 회사 생활하는 내내 그냥 노트북만 사용했는데 음. 노트북을 아예 종료하는 게 저한테는 마음속에 퇴근 스위치였거든요. 음. 근데 사실 종료하고 퇴근한 적은 거의 없어서 오. 요즘은 금요일? 요즘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음. 최소한 금요일에 나의 퇴근 신호, 퇴근 사인은 종료다, 시스템 종료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한 달에 두 번? 한두 번밖에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에도 그냥 나만의 고집이라고만 보면, 저는 일단 그 퇴근 신호가 음. 진짜 노트북을 대기로 두거나 아니면 음. 그냥 덮어서 잠들기 모드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진짜 그냥 아예 종료해버리는 것. 종료를 그게 저의 진짜 퇴근 사인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팀도 그렇고 직무 특성인지 다른 직무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종료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오. 그냥 덮어놓고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열면 그냥 바로 일하면 되니까. 아. 그래서 막 보면, 나 몇 달째 한 번도 종료 안 했는데?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부터 최소한 금요일에는, 이번 주 업무 끝. 나 주말에는 일 안 해.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꼭 종료를 하고 퇴근을 했었는데, 음. 종료를 하게 되면 좀 좋았던 건 열어놨던 페이지나 막 작성해놨던 메모나 문서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다 저장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냥 그쵸. 한 주간의 업무를 정리도 하게 되고 음. 업무 일지가 있더라도 그냥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좋았는데 음. 사실 요즘은 이제 리더가 되고 하면서 주말에도 중간중간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일부러 그냥 안 끄는 음. 경우도 있고 또 뭐 몇 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업무 문서가 다 클라우드라서 제가 막 저장을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자동 저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업무에 맺고 끊음이 없어서 사실 회사 노트북을 종료해도 개인 노트북에서 들어가면 그대로 다 열려 있으니까 좀 더 소홀해진 것 같고 좀 음. 반성하게 되네요. 저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는 게 이게 '나로서 살 수 있게 해 음,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음,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나만의 고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가장 할 말이 많은 카테고리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음식 카테고리요. 다들 음, 아마 입이 간질간질하실 겁니다. 막 예를 들어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때 꼭 이 식당만 간다."라든가 "꼭 이건 이거랑 먹어야 한다."라든가 "탕수육은 무조건 찍먹이다."라든가 진짜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 어 저희 얘기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얘기하면 되게 논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라면에는 단무지, 짜장면은 김치랑만 먹습니다. 음, 이거 대부분 반대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맛있게 음, 먹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좀 고집이 있어요. 라면에는 단무지, 짜장면에 김치 요거. 음, 이게 김치가 맛이 좀 강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라면이랑 김치를 먹으면 김치를 먹는 그 순간 라면의 맛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라면의 맛을 별로 해치지 않는 단무지를 라면에는 먹는 편이고, 반면에 짜장면은 또 맛이 워낙 강하니까 김치가 맛을 가리지 않아 가지고 적당히 입가심해 주면서 적당히 느끼한 것도 잡아 주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루틴이 있는데 어떠세요 선님은? 저는 전 사실 하나님은 알지만 김치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단무지도 잘 안 먹어요. 음.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실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라면에 단무지는 먹어본 적은 있어가지고 음. 뭐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음. 나쁘지 않은 조합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보통 저도 라면에 김치다라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살았고 음음. 짜장면에는 단무지가 항상 나오니까 음. 그렇게 드시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진짜 정말 논란이 어 정말 논란이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싸울 수 주제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 음, 저는 비슷하게 이것도 약간 야, 씨, 네가 뭘 모르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해산물에서 초고추장을 안 먹습니다. 아. 저는 초고추장이랑 해산물을 먹으면 해산물 맛이나 식감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무조건 간장이나 뭐 고추냉이만 먹을 때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종류에 따라서는 그냥 간단한 기름장 정도랑 먹는 것 음. 같아요. 뭐 보통 이제 초고추장을 회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많이 드시는데 음. 이렇게 신선도와 재료 맛이 중요한 음식은 저는 초고추장이랑 먹을 거면 그냥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어. 좀 하고 제가 유일하게 해산물류에서 초고추장을 먹는 건 해초류인 아. 것 같네요. 아. 해조류에 먹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게도 근데 맛 이게 뭐 회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러면 저는 진짜 초고추장을 따르지도 않는데 아예 안 먹으니까. 아. 근데 그냥 막 편하게 먹는 회다. 뭐 그렇게 어. 좋은 회 아니고 그러면 저는 그 부산 쪽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막장이라고 하나요? 쌈장에 다진 마늘이랑 이렇게 저렇게 양념한 거. 응. 그거랑 해서 쌈에 싸서 먹는 걸 좀 음. 좋아하는데 먹으면서도 아 이건 그냥 양념 맛이랑 채소 맛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음. 먹습니다. 약간 그 채소 쌈밥에 음. 밥 대신 회 넣은 느낌? 이런 느낌. 이 회를 이렇게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렇네요. 이것도 정말 논란의 한 종류일 것 같은데 음. 저는 초고추장에 고추냉이 풀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음. 이렇게 먹으면 이제 샌님 같은 분들이 "너가 진짜 뭐 회 먹을 줄 모른다. 음. 회 신선함을 즐길 줄 모른다." 이런 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할 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음식 이거요. 그쵸? 해장으로 먹는 음식 이것도 진짜 할 말들이 많으시겠죠? 이거 진짜 음. 하나가 아니야. 막 두화 세 화를 저희가 이 얘기를 해도 아마 될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주제를 건졌네요. 어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우선 헛개수입니다. 술 마신 음. 다음 날에 출근할 때 그것도 꼭 편의점에서 사야 돼요. 편의점에서 시원한 헛개수 혹은 보리차 이걸 사서 그 한 병을 벌컥벌컥벌컥 마셔야 '아 그 아침을 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저만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같이 예를 들어 회사 사람들이 같이 먹었다. 그러면은 인제 같이 먹은 사람 책상 위에도 하나씩 이렇게 놔 주고 뭐 이런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저는 의외로 해장할 때 그 끼니로 먹는 음식은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시원한 헛개수를 마셔야 합니다 꼭. 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저는 '술은 맛있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 음. 신경 쓰는 것들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 다음날 괴로움이 숙취가 시작되고 나서 이걸 처치하는 건 이미 늦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이제 '아 너무 늦게까지 먹어서 음. 도저히 뭘 더 먹을 수 없는 시간이다.' 음. 이러면 모르겠지만 전 보통은 해장을 미리 하고 자려고 하고 뭐 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사실 자기 얼마 전에 먹는 게 안 좋긴 한데 이미 술 먹었으면 맞아요. '글렀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어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챙기는 것 같은데 원래 술 마실 때 저는 물을 많이 먹는 편인데 술 음. 마신 밤에는 더 이제 다음날 숙취를 없애기 위해서 더 음. 많이 뭐 1-2잔 더 먹고 자기도 하고 뭐 콩나물국이나 북엇국, 뭐 음. 쌀국수 요런 것들을 면이나 밥은 또 이제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국물로 해장 어. 느낌으로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음. 잡니다. 어 제가 북엇국을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해 가지고 북엇국 그렇구나. 정말 호다닥 금방 되게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먹고 잘 때가 좀 많이 있고 아니 본인이 끓여서 먹어요? 예 그렇죠. 대단한데? 술 마신 정신에 그거 끓여서 먹을 정신이 있다고요? 진짜 정신없을 때는 이제 컵라면 요즘 이제 대단하다. 컵밥 이런 데도 북엇국 많이 있으니까 맞네요, 맞네요. 네 고런 거라도 어. 먹고 자면 확실히 다릅니다 다음날.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확 전날 술을 깨는 용도로 이온 음료도 되게 많이 좋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 수분량을 확 늘리는 거죠. 물이니까 결국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당분이 많아서 음. 저는 제로 이온 음료가 나오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음. 왜 이온 음료는 술이랑 같이 먹으면 술의 흡수를 도와줘서 엄청 금방 확 취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미지 때문에
술 마신 날이랑 다음 날은 왠지 이온 음료를 못 마시겠더라고요. 근데 또 아, 이온 음료가 숙취 해소에도 좋다니 다음에는 이온 음료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찾아본 적 없는데, 저도 저희 대학교 때 한창 술 먹고 다닐 때, 음. 그때 그런 그쵸. 소문이 굉장히 그쵸, 그쵸. 많았는데, 어. 근데 그게 오해였다라고 주위에서 요즘 되게 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되게 좋다고, 숙취에. 어. 다음에는 저도 이온 음료로 해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주제는 진짜 정말, 정말 저희가 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죠. 네. 그 다음에 사이에 이온 음료로 한번 해장을 해보고 그러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러려면 또 술을 많이 마셔야겠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나만의 고집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연한 발견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내 것이 된 나의 취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집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야기해 본 것들 대부분 들어보면 다 취향인데 음. 그냥 지금 당장 나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아 라기보다는 좀 음. 반복하면서 이제 그냥 나의 색깔이 된 음. 그런 느낌이라서 음. 고집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딱딱하게 잘 고정된 나의 음. 취향인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음. 취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오늘의 주제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 되게 예쁜 단어인 것 같아요. 고집하면 실은 쪼끔 너무 이렇게 억센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음,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로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를 나로 만들어 주는 나만의 개성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음, 어 취향이라는 것하고도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이런 나만의 규칙들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나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점도 굉장히 재밌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어서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나만의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음, 오늘 소개해 드릴 디저트는 북유럽 생활의 도구점이라는 일본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닝 루틴을 소개하는데요. 진짜 모닝 루틴이야말로 나만의 규칙이 가득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그런 모닝 루틴을 여러 사람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재미있는 채널입니다. 막 음, 유명인도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막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정말 평범한 모닝 루틴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막 그런 그 사람이 쓰는 물건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차를 내릴 때 이런 걸 쓰기도 하는구나. 막 저렇게 생긴 그릇을 쓰면 뭐 설거지가 더 쉽겠구나.' 막 이런 좀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재밌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거 보다가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나만 몰랐지?' 막 이런 물건들을 건지면 굉장히 신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음,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영상으로 보는 잡지 같은 느낌으로 보기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디저트로 가져왔는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인데 그 영상미가 있어요. 영상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음, 아침 시간에 루틴이니까 좀 차분한 느낌이기도 해서 같이 차분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북유럽이 들어가는데 일본 채널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그쵸. 아마 그런 약간 우리가 북유럽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 그런 음, 이미지들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닝 루틴을 모아 놓은 채널이라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일본 채널이거든요. 근데 음. 자막이 없더라고요. 오. 그치만 이게 대화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화면 위주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레이션이 있고 막 이렇진 않아요. 그냥 화면 위주의 구성이어서 일본어를 못하셔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음.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형태의 잡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화면만 즐겨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상이니까 한번 꼭 봐 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네. 다른 사람의 일상 속 습관이나 고집들, 루틴을 잘 훔쳐볼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서 오늘 디저트로 딱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나만 신경 쓰는 나만의 고집들이라는 주제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런 고집이 생각나셨으려나 궁금하네요. 음. 샌님이 정리하는 말에 취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두면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정리해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나한테는 어떤 규칙이 있지?'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해 보시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